정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현입니다. 2022년 12월 24일 토요경주 예상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경주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결과물이 많이 없습니다. 좀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문제점은 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또 일요일에 걸쳐서 문제점을 잘 개선해서 좋은 결과 전달해 드리는 것이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종현 쾌도남마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문자 서비스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달라진 내용 없고요. 그리고 음성 정보 서비스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토요경주인데요. 걱정스러운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은 이제 연말이고 배당이 많이 나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뭐 3일 동안, 경마일 3일 동안 대체로 일요일날 제일 많이 오셔요. 그런데 토요일도 가볼까? 괜히 그러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뭐 저도 경마를 30년 이상 해봤지만은 돈 잃고 날 추우면은 그것만큼 서러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요일만 간다 그러면 일요일날만 오시고, 나는 토요일날 가고 일요일날 안 간다 그러면 그 날에 맞춰갖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또 연말이다, 또 배당 더 터진다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오셨다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말 경마와 월말 경마가 이기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로의 변수겠죠, 그죠? 뭐 기승기수들이 타는 거는 별 걱정 안 합니다. 워낙에 과천 경마장이 춥고 서울 경마장이 춥기 때문에 기수들은 추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말들은 추위로 안 타는 동물이고요. 그래서 다른 문제는 없는데, 주로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막 날씨가 추워지고 그러면 또 추임 마필들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렇게 전반부 경주들은 주로의 흐름을 꼭 잘 파악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편성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이렇게 갑니다. 저배당, 고배당, 저배당, 고배당, 저배당, 중고배당. 이렇게 막 널뛰기를 합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은 그냥 아싸리 저배당으로 진행되는 날은 그냥 뭐 저배당 인정하고 가면 되는데, 또 아싸리 배당이 시원하게 터져버리는 날은 계속 배당 막권을 추라이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마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약을 굉장히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뭐 저배당 경주는 1000만 개를 맞추든 100만 개를 맞추든 경마에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배당이 나오는 경주, 그 경주를 어떻게 제대로 맞춰내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제주 경마는 뭐 눈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오는데 그냥 막 뛰죠. 그러니까 막 뛰니까 어떻게 돼요? 막 들어오죠, 그냥 아무나. 그렇기 때문에 뭐 제주 경마는 역시 배당 막권을 위주로 공략을 하고 큰 의미를 두지 않고요. 서울 경마는 4경주, 그리고 5경주, 그리고 후반부에 있는 경주 가운데 7경주, 그리고 9, 10경주, 이런 경주가 배당이 나옵니다. 4경주, 5경주, 7경주, 9, 10경주. 배당이 나오는 경주는 제가 꼭 놓치지 않고 잘 적중해서 토요경주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24일 토요경주 예상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1경주는 국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요. 2세 시네마필들 간의 접전이죠. 자, 이번 경주 보시면은 일단은 전적이 있는 말들, 점순이고, 유쾌한사랑, 인디언의 별. 점순이고는 데뷔전 종합지 완전 백판일 때 제가 된다라고 말씀해드렸고, 또 여러분들께서 뭐 응원글, 칭찬글도 많이 남겨주셨단 말입니다. 또 되느냐? 돼요. 왜냐하면은 데뷔전에서는 스퍼트가 약간 느렸는데 이번에는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스피드도 좋아졌어요. 그리고 초반에 좀 늦는다라는 것을 이 임다빈이가 워낙에 영특한 기수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선두권에 붙여놓고 경주를 진행하면 직전에 뭐 걸음은 워낙에 좋았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번 점순이고, 이번 경주에서도 입상 도전이 가능하다. 1번이 인기율인데 뭐 배당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경주는 주로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구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거를 파악하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 1경주입니다. 제주 금요경주 보면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정말 제주 경마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는 날이 꼭 있어요. 자, 어쨌든 뭐 제가 조금 덜 하셔라 그래도 제주 경마 여러분들 다 배팅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건데, 어쨌든 시행이 되는 거니까 중고배당 막권 잘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는 1경주는 제주마 6등급 8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제주 신마 경주입니다. 전체 마필들이 모두 다 데뷔전 치르는 신마예요. 제일 세게 보는 말은 6번 1단고인데 인기 1위죠. 주행검사 때 잘 뛰었고 뭐 순발력도 있는 말이고 뭐 다 좋아요. 다 좋기 때문에 인기 1위고, 제일 세게 봐야 되는 말은 5번 엄브랑진이라는 말입니다.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은 조금 부족한 게 보여요. 순발력도 그리 좋은 것도 아니고 종반 탄력도 그리 좋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뭐 그 정도면 충분한 기본 걸음을 보였다라는 판단이고, 또 주행검사 뛴 이후에 보통 한 2, 3주 만에 나오는 게 좋은데 그 출주주기에 딱 맞춰 출전해서 훈련 패턴이나 내용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주 1경주는 5번 엄브랑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2경주입니다. 서울 2경주는 국산 육군 1200 역시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이번 경주도 2세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입니다. 배당이 나오는 신마 경주면 제가 좀 배팅 강도를 올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4번 대박삭스가 직전에 이제 요 전경주 1경주 점순이고에게 졌어요. 그래서 최저 배당 막권이 깨졌는데, 점순이고가 굉장히 잘 뛰었다고 그랬는데 대박삭스도 잘 뛰었어요. 선행간 이후에 경주 종반에 썸씽 로스트하고 점순이고한테 덜미를 잡혔지만 그 정도면 굉장히 잘 뛴 겁니다. 자, 이번에 안토니오 기승 발주기 있죠. 선행 1200 경주거리 그냥 소화합니다. 그래서 4번 대박삭스를 인정을 하고 공략을 해야 되는 경주이기 때문에 역시 1경주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흐름이나 분위기를 살핀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2경주입니다. 제주 2경주는 제주마 5등급 9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도 보시면 일단 5번 비밀병기는 복승률이 100%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기를 얻어요. 그리고 기본 걸음이 있긴 한데 직전에 그렇게 잘 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담 중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도 문제가 되겠죠. 선정을 기대하는 말은 3번 미소공주입니다. 직전에 8번 게이트, 2회 전에 10번 게이트, 3회 전에 12번 게이트, 4회 전에 9번 게이트. 예, 잘 뛸래야 잘 뛸 수 없는 경주 조건을 계속 만나요. 그래도 꼴등을 해도 어느 정도 격차가 좁혀 들어가는 꼴등이기 때문에 못 뛴 것도 아닙니다. 발주기 이점이 있죠. 순발력도 어느 정도 있는 말이죠. 이번에는 조금 더 일찍 타이밍을 잡을 거기 때문에 3번 미소공주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3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까지는 배팅 강도 올리지 마세요. 아니면은 뭐 아침 너무 추우니까 좀 천천히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흐름이나 잘 살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서울 3경주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서울 3경주는 국산 육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 8번 우청룡 직전에 압도적인 인기 1위에서 무너졌어요. 2회전에 입상을 했고 다시 이제 입상을 시키려고 컨디션을 잘 조율했는데 직전에 비해서 특별히 좋아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뭐 직전 정도만 뛰어도 되는 편성이고, 외곽에는 12번 미르 포인트 2세 마필인데 직전에 차분하게 선두권에 나선 이후에 끈기를 보이면서 버티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른 도전 마필들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싱싱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상 도전이 가능합니다. 자, 제일 세게 보는 말은 누구냐면은 어떤 마필이냐? 5번 아침의 몰입니다. 이 말도 역시 한계 말입니다. 7전의 전적을 뛰면서 입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 3착을 한 게 이 마필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임다빈이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선입권으로 워낙에 편하게 탈 거고요. 그리고 직전보다 조금만 잘 뛰면은 이런 말들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명 얘기해서 이게 최저 배당, 그 다음 배당, 준대끼리 배당인데 역시 배당상의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경주가 되겠죠. 그래서 3경주도 가볍게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한 모금 먹고 할게요. 다음은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인기도가 조금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기말들이 별거 없습니다. 1번 탐나힘 직전에 입상을 했지만은 한 번 입상하면은 또 잠수를 오랫동안 타는 말이고, 또 4번 백두정복은 직전 짧은 경주거리에서 선행 나섰지만은 선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외곽에 있는 8번 서부여거리 최근에 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차분하게 참고 있으면은 앞에 가는 말들이 알아서 싸워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종반의 끈기를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노리셔야 되는 말이 있는데 어떤 마필이냐? 6번 푸른 날입니다. 푸른 날. 김준호는 인기마 기승에서도 잘 들어오는데 배당마를 더 조심해야 됩니다. 배당마는 더 열심히 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직전 경주 입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기가 없는 이유는 직전에 늦바란 이후에 취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심하게 늦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늦발을 한 번씩 하는 말이긴 합니다. 대신에 늦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탄력을 보이는 거죠. 자, 이번 경주가 직전 경주 뭐 그 정도면 되는데 감량 이점도 있고요. 금요일날 제주 경마 여러분들 보시면은 외산 취입을 하는 말들이 잘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인코스가 모래가 많고 막 조금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외측 진로를 선택해서 취입하는 말들이 잘 들어와요. 푸른 날은 그렇게 탈 거기 때문에 뭐 직전보다 경주 조건 좋아졌고 상대 마필들이 별로 세 보이지 않는 구도이기 때문에 입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3경주는 6번 푸른 날 배당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 4경주입니다. 자, 서울 경마는요, 제가 4경주, 5경주, 7경주, 이 세 경주는 모두 다 종합치 백판을 노립니다. 종합치 백판. 그렇기 때문에 들어올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고 여러분들 참고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 4경주는 어쨌든 이번에는 한번 노려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종합치 백판 마필이 출전하기 때문에 999 막권을 기대하고 노립니다. 자, 일단은 왜 999 막권을 노려야 되는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직전 3번 에코존은 차분하게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한 이후에 버티기에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조제로에서 조상범, 기승기수의 무게감은 한 급수 아래로 떨어졌고요. 자, 4번 골든하너는 직전에도 압도적인 인기율이었어요. 그래도 입상에 실패했어요. 2회전 경주도 인기마였는데 3착, 3회전 경주도 인기마였는데 4착. 과거에 잘 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인기를 얻고도 무너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5번 걸작드림은 굉장히 애매한 말이죠. 선행마긴 한데 그렇다고 선입으로도 끈끈하게 버티는 것도 같은데 순발력이 아싸라기 좋은 것도 아니고 선행을 시원하게 나갈 정도로 스피드가 좋은 말도 아니에요. 굉장히 애매한 말입니다. 그리고 7번 유청파는 직전에 선입으로 회복세를 보였던 정도. 8번 마이웨이는 직전에 순발력을 보이면서 선행 후에 끈기를 보였는데 역시 선행 여부는 불투명하고, 외곽에 있는 10번 신의 반전도 최근 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발주기가 외곽으로 밀려있고, 지난주 송재철이가 들어왔나요? 한 번이라도? 열몇 마리 타고? 저는 제 기억에는 없는데 어쨌든 발주기가 외곽인 게 문제입니다. 자, 인기만 보시면은 마음에 드는 말, 그리고 그나마 근소한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말이 한두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가 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자,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는데 어떤 마필이냐면은 6번 매니 원더풀입니다. 매니 원더풀. 자, 직전 경주는 장기간의 공백이 있어서 재검을 받고 오랜만에 나왔는데도 인기를 얻었어요. 훈련 때 컨디션도 괜찮았고 상대들이 세지 않다라고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초반에 땅 스타트하면서 스타트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모래 맞고 맨 바닥으로 쳐져서 취입을 합니다. 원래 이 말이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스타트를 잘 받아서 선두권에 붙여놓고도 중반에 이제 후미권으로 쳐진 이후에 다시 탄력을 보이는 그런 경주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타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떤 마필을 선행을 보내놓고 모래를 좀 덜 맞게 최대한 선두권 외곽이나 선임으로 바짝 붙여놓고 경주를 진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번 경주 걸작 드림 아니면 마이웨이가 선행을 가요. 둘 중에 한두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땅 스타트하면서 열심히 밀어붙여서 선입권으로 붙여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미 1300 경주거리,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센 상대들과도 잘 뛰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6번 매니 원더풀 노리고 있습니다. 직전에 조한별이 탔어요. 아쉬웠죠. 이번에 직접 훈련을 담당했어요. 다시 타요. 그러니까 직전과 같은 경주 전개는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6번 매니 원더풀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합지에 점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는 제주마 5등급 100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인기도가 어마어마하게 분산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러 두 마필들이 입상 도전이 가능한데 결세게 보는 말은 4번 신우 여신입니다. 자, 직전 경주 입상, 2회전 경주 입상. 최근에 기세가 워낙에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순발력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원래 이 말이 경주 초반에 스타트가 안 돼서 예전에는 맨 뒤에서 올라오고 그랬는데 2회전에도 조금 빨리 타이밍 잡았고 직전에도 조금 더 빨리 타이밍을 잡아요. 컨디션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직전 대비 감량이 좀 더 유리하고 그래서 4번 신우여신 이번 경주에서도 상승세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 오경주입니다. 서울 오경주는 곡산 5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말씀을 아까 전에 제가 좀 잘못 드린 게 있네요. 뭐냐면은 4경주, 6경주, 7경주입니다. 종합지 백판을 노리는 경주가 5경주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번 5경주는 발주기 점 있는 1번 썸씽 로스트가 데뷔전 최대한 앞선 전개를 펼친 이후에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보였고 이번에도 발주기 이점으로 앞선 전개를 펼칠 거예요. 훈련 때 컨디션 계속 좋고 걸음도 늘고 있는데 문제는 경험이 좀 부족해요. 직전 경주가 데뷔전 이번에 이전째인 경주이기 때문에 승군 첫 도전, 거리 첫 도전이라는 부담감도 있고 또 선행 상대 마필들도 몇 두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말이 3번 글로벌 파워입니다. 자, 직전 경주는 10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무리한 전개를 펼칠 수밖에 없었고 이혁이가 기승했지만 2회전 경주는 김동수가 기승을 해서 편성도 셌지만 늦은 추격을 했어요. 이번에 발주기 이점이 있고 유승환이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타겠어요? 최대한 선두권에 붙여놓고 경주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보여줄 걸음도 아직 남아있고 최근에 워낙에 센 상대들과의 다툼이어서 입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입상 타이밍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5경주는 3번 글로벌 파워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 5경주는 제주마 4등급 1110m 경주거리로 진행됩니다. 인기도만 보면은 저배당처럼 보여요. 3번 청마챔프 최근에 4연속 입상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는 정말 간신히 입상을 한 정도였고 4번 명인왕후는 연승을 때리고 있다가 직전에 꼴등을 해버렸고 그리고 외곽에 있는 8번 추적자는 직전에 3착을 했는데 이미 전적은 많고 한계는 보이고 있는 말이고 자, 그래서 이번 경우로 제가 기대하고 노리고 있는 말은 역시 배당 마필인데 어떤 마필이냐? 외곽에 있는 12번 이름도 좋은 백두산입니다. 자, 이 말이 직전 경주 능력 부진으로 실격을 당한 이후에 재검을 받고 나와요. 그럼 능력 부진으로 왜 실격을 당했는지 뭐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러니까는 2회전 경주하고 직전 경주는 3달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25kg 이상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주 경마가 체중이 25kg 불어났다는 거는 서울 경마에서는 한 40kg 늘어난 거예요. 그럼 그 뛰겠어요, 말이? 당연히 못 뛰죠. 그래서 능력 부진 실격을 당하고 다시 훈련을 진행하고 재검을 받았는데 재검 때 모습은 다시 좋아졌어요. 왜? 늘었던 20kg 체중을 그대로 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검 때 모습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직전처럼 다시 능력 부진 실격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훈련 열심히 하고 출전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백두산 충분히 기본 걸음도 있는 말이고 복승률도 좋은 말이고 형군에서 경쟁력도 있는 말이고 3등급에서 뛰다가 강군도 된 말이고 그래서 노려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12번 백두산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6경주입니다. 물을 한 모금 먹고 갈게요. 자, 서울 6경주는 혼합사군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종합지 인기도만 보면은 그냥 인기 마필들 믿어야 될 것처럼 보여요. 4번 한강 에이스 직전에
박태종 기수가 출발 직후 바로 낙마해서 주행 중지 처분됐죠. 그런데 2회전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에 뛰었을 때 선행 모래 안 맞고 경주를 진행했는데, 어쨌든 모래를 최대한 덜 맞고 경주를 진행했는데 그렇게 잘 뛴 걸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그냥 쉽게 선행 그런 느낌도 별로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발주기 점에 있는 이 아침 누리도 빠르고요. 외곽에 있는 다른 도전 마필들 질주문도 워낙에 빠르고 쉬운 선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한강 에이스가 2세 마필이거든요. 2세 마필들이 강축으로 잡혀 있을 때는 여러분들 항상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경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렇고요. 질주문은 선행을 가야 되고, 아침 기상은 직전에 선행 못 가니까는 꼬꾸라졌죠. 문학스톰도 역시 선행을 가야 되는 말. 그러니까는 각질이 다 부딪혀요. 네, 각질이 다 겹쳐요. 그래서 어떤 마필이 되냐? 이번 경주 노리셔야 되는 말이 있는데 10번 BJ 스톰입니다. 종합지만 보면은 직전에 엄청나게 못 뛴 것처럼 보이죠. 끄트머리 2개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직전에 우승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안 팔리느냐? 승군 첫 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발주기가 또 외곽이고. 그런데 직전에 순발력을 보이면서 중위권 정도에서 경주를 진행하니까는 직선주로 해서 수월한 인코스 쉿을 해도 탄력이 아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분명 더 보여줄 게 있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전 경주를 놓친 게 너무 아까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 때 모습 보니까는 여전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주기는 외곽으로 불리하지만은 3kg 감량이 좀 유리하고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중위권 정도에서만 경주를 진행해도 이 정도 편성에서는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 10번 BJ 스톰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는 제주마 3등급 1110m 경주거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주도 역시 기본 걸음을 갖춘 여러 개의 마필들이 있긴 한데 저는 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5번 장타왕 최근에 항상 인기였고 3차 연속 3차. 9번 멘탈은 최근에 보여준 바가 없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 선전이 기대되는 말이 1번 양대산입니다. 발주기 이점이 있어도 순발력이 아주 좋은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경주 종반의 탄력이 좋은 마필의 특성상 늘어난 1110m 경주거리가 훨씬 유리하고 1110m 경주거리를 잘 뜁니다. 이번 경주 순발력이 좋은 말이 거의 전무한 경주이기 때문에 내선에서 차분하게만 경주를 진행해도 종반의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1번 양대산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7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는 곡산 5군 17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원래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공략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또 제 판단이 잘못되면은 워낙에 좀 인기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이 꼴등을 할 수도 있어요. 잘못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승부처럼 공략하지 않고요. 예,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번 스트롱참 직전에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에 출전해서 꼴등했어요. 경주 종반에는 아예 서버리는 수준으로 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문세영이가 기승해서 1200 경주거리에서 한번 잘 뛰었는데 이겼던 상대들도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그 전에 뛰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1700 경주거리 발주기 있죠? 선행 간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퍼펙트 건맨도 2세마 2세마 필들은 중장거리 뛸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희망오리요 2회전 경주 선행간 이후에 우승했고 직전에 따라가니까는 꼴등. 킹신바 끝까지 참고 있다가 한 발 쓰는 말인데 이제 너무 뒤에 있죠 항상. 그리고 10번 금성환이도 예전에는 순발력이 좋았던 말인데 최근에는 차분하게 참고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보이니까는 이번에도 차분하게 참을 거예요 김옥성이. 예, 그러니까 경주 전개에 영향을 많이 받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될 만한 말이 없는 거예요. 예, 아무리 봐도 2세마필 선행 못 가면 안 돼. 너무 뒤에 추입으로 경주를 진행해. 어떤 마필이 될까 계속 다 찾아봤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3번 펀크레이지입니다. 예, 펀크레이지. 이 말이 최근에
계속 꼴등하고 있고 잘 못 뛰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잘 뛰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직전 경주에 16주 공백기가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치 백판이겠죠. 기본적인 생김새나 혈통은 초장거리입니다. 초장거리. 그러니까 경주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리한 말이기 때문에 저는 장거리 경주에서 출전하면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경주도 똑같아요. 직전 경주는 그냥 땅 하면서 맨 뒤에서 취입. 2회전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최적으로 경주를 진행했는데 경주 종말에 버티는 정도. 대신에 그때 상대들이 셌습니다. 그리고 3회전 경주 또 1700 경주거리 출전해서 김용군이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했는데 거리 첫 도전이었기 때문에 걸음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직전 경주 제외하고 2회전 경주만 보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고 그 이전 경주 봐도 분명 기본 걸음은 있는 말입니다. 훈련 때 모습을 보면은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판단이 들 정도로 스피드도 좋고 탄력도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는 16주에 공백이 있는 말을 그것도 1700 장거리 경주 그것도 김하연이 기승해서 2.5kg 감량 2점 괜히 출전시키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번에 뭐 이런 말들이 들어와서 좀 낮은 배당으로 끝나면 할 말이 없는데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말이 들어와서 배당이 터진다 그러면 그 주인공은 3번 펀크레이지입니다. 네, 3번 펀크레이지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 7경주는 제주마 1등급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제주 경마의 마지막 경주인데 역시 뭐 배당 막권들을 위주로 공략을 해볼게요. 자, 4번 사상 최강은 직전에 인기 1위에서 5착을 했기 때문에 능력 있는 말 절대 아닙니다. 백록장원은 차분하게 참고 있다가 끝에 한 발 쓰는 말. 그런데 백록장원이 몇 살이죠? 13살이네요. 예, 13살. 191전 뛰었네요. 좀 있으면 200전 돼가겠네요. 200전. 예. 8번 광화의 조이 순발력은 있는데 종반 거는 부족한 말. 백호신천도 이제 2회전 경주, 3회전 경주 잘 뛰다가 직전에 꼴등했단 말.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어떤 마필을 누리셔야 되냐면은 2번 별빛 누립니다. 직전에 1등급 승군 첫 도전이었는데 잘 뛴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2등급하고는 다르게 경주의 페이스도 빨랐고 상대들도 셌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적응력을 저는 보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2번 게이트 소폭이나마 감량이 좀 있고 직전에 1등급 경주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잘 뛸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8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는 혼합 3군 1700 장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좀 낮은 배당들을 승부를 하고 선호를 했으면은 이번 경주 저는 승부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4번 한강의 기상이라는 충마가 있고 후차권만 잘 찾으면 되는 경주거든요. 그런데 후차권으로 세게 노려야 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곽에 있는 뭐 마이티웰 직전에 1800 잘 뛰었죠. 그리고 톱시드도 차분하게 참고 있으면 끈기 나오는 말이고 천주강풍도 직전에 선두권에 바짝 붙여놓은 이후에 끈기 보였고 논스톱 리워드도 직전 1200 경주거리 잘 뛰었고 자, 이런 말들보다 세게 보는 말은 6번 벌말대전입니다. 직전에 훈련 때는 전혀 캐치를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데 현장에서 마필 컨디션을 보고 야,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경주 전개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빅투아르가 후미권에서 날라오면서 사착을 합니다. 직전에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더 유심히 살펴봤죠. 여전히 컨디션 좋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순발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앞선에서 타이밍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4번 한강의 이상이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돌고 그럼 바로 뒤를 쫓아가는 6번 벌말대정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서울 9경주입니다. 서울 9경주는 곡산사군 1400 중거리 경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번 경주는 끝장승부처로 공략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1번 라운더펄은 취임마예요. 끝까지 참고 있다가 한 발을 써야 돼요. 그런데 앞말임에도 불구하고 부담 중량이 4kg 늘었고요. 마바위는 직전에 순발력 보이면서 선두권에 나섰는데 버티지 못했고 이전에는 또 괜찮은 걸음을 보였단 말이고 어쨌든 선두권에 버텨서 나서서 얼만큼 편하게 경주를 진행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아마존킹은 선행마. 그런데 직전 제가 추천해드렸고 999를 탈 때였던 대박스타가 같이 선행마.
그러니까는 선행 접전으로 경주가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마표를 노리셔야 되냐면은 5번 엘리트 룰주입니다. 18전의 전적을 뛰면서 1400 경주거리를 한 번도 출전하지 않았어요. 소속주에서 이 말은 좀 짧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짧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짧았을 수 있는데 3세 때는 4세 후반이 되면서 종반 탄력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순발력도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추임마 순발력 좋은데 왔다 갔다 하는 말, 선행 접전으로 경주를 진행하는 말. 그러니까는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해도 되고 중위권 정도에서 경주를 진행해도 되고 임다빈이가 워낙에 노련하게 타기 때문에 차분하게 잘 타서 입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서울 식경주입니다. 서울 식경주는 마지막 경주이고 2등급 1200 단거리 경주로 진행이 되고 메인 승부 경주로 공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보시면은 일단은 5번 몬스터K는 선입으로 경주를 진행하면 탄력이 좀 덜 나오고 최대한 모래를 맞지 않게 선두권 외곽에 붙여놓고 경주를 진행해야 끈기가 좋은 걸음을 보입니다. 그러면 인코스에 빠른 말이 없어야 되는데 럭키 재산 이런 말들이 빠르죠. 그리고 문학파이어도 무진장 빠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네모 프린세스 역시 선입으로 따라가서는 탄력이 좀 덜 나오고 앞에 가야 되는 말이고 세네스는 스타트는 잘 나와요. 그리고 직전에 모래 맞으니까는 맨 바닥으로 갔다가 다시 인코스로 취입을 했습니다. 운이 좋았다라는 거죠. 직전 경주. 9번 바이스로이 공백 있는데 어떤 말이죠? 선행마. 외곽에 있는 12번 빅텀은 순발력 좋아서 선두권으로 마구 지져서 밀어붙이는 말. 그래서 이번 경주 빠른 말들이 많고 앞선이 접전이기 때문에 중위권 선위권에서 경주를 진행하는 말이 입상을 합니다. 그 말이 바로 8번 와일들리 로맨틱입니다. 최근 이제 기수들이 계속 선행이나 선행 외곽으로 밀어붙이고 막 문세영이도 그렇게 탔어요. 그렇게 타서 그런 거지 원래 이 말은 선임마입니다. 선임마. 선입으로 따라가도 탄력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직전에 장기간의 공백 후 오랜만에 출전해서 중위권 정도에서 경주를 진행했더니 끈끈하게 뛰는 걸음을 보입니다. 원래 선임마였기 때문에. 자, 이번에 정상적인 출주 주기로 돌아왔습니다. 앞에 가는 말들 무진장 많습니다. 순발력도 있기 때문에 앞에 가는 말하고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경주 종반에 끈기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8번 와일들리 로맨틱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2월 24일 토요 경주 예상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정말 춥다고 합니다. 내일 경마장 가시는 분들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요 경주가 훨씬 더 재미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토요 경주 가지 마시고 나는 하루만 간다 그러면 일요일날 가십시오. 일요일날 가시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 점검 다시 한번 하고요. 현장에서 분위기나 흐름을 잘 살펴서 좋은 결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4일 토요 경마일 건승하시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